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오늘은 이제 4월 학력평가를 보았습니다. 3월 학력평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시험은 그런 것 같아요. 고3에서 이제 모의고사라는 것을 수능을 보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월 학평도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고 4월 학평도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번에 4월 학력평가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변에 친구들이 이런 말 할 거예요. 4월 학평 망했다. 버려야지. 막 이러는데 그 학생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4월 학력평가 이후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인 6월 평가원 시험이 있거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한국사를 정리했을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3월 학평 이후에 제가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TCC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한 번 더 이제 자신의 공부 습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4월 학력평가 한국사 지금 점수가 낮다면은 제가 강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인강에서 가장 빠르게 파이널 강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은 단 하루 만에 끝내는 수능 파이널 강좌를 통해서 빠르게 한국사 한번 찍고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4월 학력평가 어떻게 시대별로 출제가 되었고 주제별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볼 수능부터는 작년과 다르게 이제 출제 비율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그 교과서에 바뀐 거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가 5문제예요. 실제로 로마자 1, 대단원 1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부터 이제 현대사까지 이때가 이제 15문제 나오고 실제로 대단원 2, 3, 4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과 수능 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문제를 잘 보면은 전근대사를 묻는 문제이지만 근현대사 선택지가 들어가고 근현대사 파트의 문제이지만 선택지에 전근대사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적으로 한번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은 선사시대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고대라는 것은 삼국시대랑 그 다음에 발해, 통일신라 발해를 말하는 것이고 고려 2개, 조선 2개, 근대에서 5개, 일제에서 5개, 현대에서 5문제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사별로 봤을 때는 정치사가 단연 압도적이고요. 이 땅에서 치러지는 모든 시험 문제는요. 정치사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 2문제, 사회사 1문제, 문화사 1문제인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 정치사가 포인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1번 문제부터 우리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쭉 보니까 석굴암이 나오네요. 석굴암을 모른다 하더라도 포인트가 되는 것이 어디 갔을까? 밑에 석굴암이라는 글씨를 주죠. 선생님은 사진 보고 알지만 여러분들은 이 글씨 보고 알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석굴암이 있었던 이 나라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요. 뭐가 되느냐? 신라 이렇게 될 것이고 시대 구분을 신라 상대, 중대, 하대로 하면은 신라로 보시면 되고 그냥 교과서대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통일신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삼국을 통일하였다. 네, 정답이고요. 문무왕 때 이르러서 삼국을 통일했고 신문왕 때 체제를 정비했다라는 걸 배웠고 대조영이 건국하였다라고 하면은 발해가 될 것입니다. 발해가 될 것이고 영고라는 제천행사 부영고라고 했으니까 부역. 그 다음에 성균관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기억나요? 성균관이라는 것은 원래 고려의 국립대학이었던 국자감이 원나라 간섭기 때, 즉 고려 원나라 간섭기 때 성균관으로 바뀌었고 조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려도 되고요. 조선도 되고요. 둘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격퇴했다라고 하는데 을지문덕이 막아냈습니다.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1번.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밑주신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료는 이 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표어를 공모한다는 신문 광고래요. 표어라는 것은 캐치프레이즈 뭐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구호 보니까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의 움직임 이것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고 당시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우리의 물건은 우리가 사서 먹고 입고 써주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밑줄 친 이 운동은요. 물산 장려 운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주 화약의 체결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전주 화약 같은 경우에는요. 제 몇 차 동학 농민 운동이었냐면은 제 1차 동학 농민 운동이었습니다. 농민 운동. 당시에 무장백산에서 봉기한 다음에 황토현 전투, 장성 황룡춘 전투에서 막 승리하고 그 다음에 전주성까지 입성해버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청나라시여 도와주세요 SOS를 쳤고 청나라는 갑신정변의 결과 청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텐진조약에 따라서 일본에다가 파병 소식을 알립니다. 우리 아들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잠깐만 들어가서 진압하고 나올 거니까 일본아 들어오지 마 라고 했는데 일본이 아노 나도 들어갈래 하면서 같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혹시나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함께 와서 둘이 싸울까 싶어서 빨리 화해의 약속을 맺어라 라고 했고요. 전주 화약의 결과로서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떠오른다면은 다음번에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에서 정답 선택지 집강소일 겁니다. 됐죠? 굿. 순종의 장례식을 기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60만세 운동이고요. 이거랑 우리가 조금 비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끊임없이 나오는 포인트인데 만약에 고종의 장례식에 기해서 일어났다. 고종의 장례식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면요. 우리는 바로 3.1 운동을 떠올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굿.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좌절되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국채보상운동이 있죠. 시험에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해서 장난칠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100% 대구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자료가 될 것이고 정답은 대한매일신부의 지원을 받았다. 이것이 답입니다. 오케이.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정답이고요. 조만식이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그 유퀴즈 이런 거 보잖아요. 애는 거기 보면 조세호 씨 나오죠. 이 조세호 씨의 조상님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원나라 간섭기 때 권세 있는 가문에 세력 있는 족속, 이 건문 세족 때문에 이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죠. 누가? 공민왕이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해서. 됐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4번. 자, 쭉쭉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답니다. 아, 몽골이 쳐들어왔구나. 그래서 강하도로 천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을 보고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 뭐다? 아, 몽골의 침입이 있었던 단계구나. 그러면 몽골의 침입이 언제였냐면요. 한번 떠올려 볼게요. 고려는 100년 단위로 이민족의 침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거란이요. 두 번째가 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자겸의 난, 요청의 서경천도 운동, 무신정변, 그리고 나서 무신 집권기 중에서 최우 집권기 때 몽골이 쳐들어왔고 당시 최우는요 강화도로 천도할 것을 이제 추진했습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쭉 보니까 오케이 귀준의 첩이라고 하니까 거란의 3차 침입, 무신정변으로서 무신 집권기가 시작되었고 최후 막바지에 쳐들어왔으니까 정답은 라가 될 것이고 공민왕은 원나라 간섭기지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자료는 몽골이 침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답은 라 이렇게 줄 수 있겠네요. 됐죠? 굿.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가볼게요. 문화재청 국세 대원 수보 보물 지정이라고 합니다. 국세라는 것은 그 당시 왕이 쓰던 도장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볼게요. 가의 황제가 오케이 원수부 일단 냄새 납니다. 원수부 하면은 우리 광무개혁 떠올라야 되는데요. 포인트니까 고종 황제는 가의 수립을 선포했대요. 오케이 고종이 나라를 선포했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대한제국이구나. 대한제국 정부를 수립하고 난 뒤에 연호를 광무로 지정하고 광무개혁을 추진했다. 광무개혁까지 나오니까 대한제국 시기의 사실을 고르면 되는 문제겠네요. 가볼까요? 화백회의라고 했는데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한참 이전이고 삼정이정청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후기 세도정치기 때 임술농민 봉기의 결과죠. 되죠? 대한제국이니까 대한국 국제 정답이라 부르고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을 묻는다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 정치적으로는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넣겠다는 대한국 국제. 경제적으로는 땅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지계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황제 직속 부대 원수부.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국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국가원수라고 하는데 당시 황제가 제일 높다. 그래서 황제를 원수라 불렀고 황제 직속 부대 원수부 이렇게 기억하자고 있고요.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면은 일제가 시행한 정책이잖아요. 일제의 정책. 민족 말살 통치기에 있었습니다.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했습니다.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었던 거잖아요. 비밀 행정망과 연락망이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3번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이 법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이라고 합니다. 가볼게요. 관청에서는 오케이 공물로 정한 것이 비록 토산물이라 하더라도 백성이 직접 바치지 못하고 포인트 방납. 이 방납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방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못 내게 놓고 난 뒤에 누가 대신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낸 사람한테 물건값을 주라고 했는데 이 정해진 물건값보다 몇 배의 이득을 취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방납의 폐단이었고 이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기 지방에서 이 법을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공물을 쌀이나 배 등으로 징수했으니 이것은 뭐다? 대동법임을 알 수 있겠네요. 대동법 시행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가장 잘 묻는 것이 그전에는 특산물이 먹고 싶으면 특산물을 거두면 되었지만 이제는 쌀이나 배로 거두니까 쌀이나 배 또는 동전을 들고 실제로 물건을 사올 사람이 필요하죠. 그 물건을 대신 사오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지게. 지게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뭐였냐면은 대한제국 시기죠.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 공인이 성장하였다. 정답이고요. 당백천이 발행되었다라고 하는데 당백천이라는 것은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돈이 부족하자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는 당백천을 발행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요. 전식과 제도라고 하는데 전식과 제도는 고려의 토지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삼미정식계획 또한 일제의 정책입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실제로 평가원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 정도의 그 시대 간격을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근대사의 그 내용을 물으면은 웬만하면 전근대사 속에서 많이 물을 것 같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조선시대 문제를 냈는데 근대사, 대한제국 나오죠. 근대사 나오죠. 고려시대 나오죠. 일제시대 나오죠. 이것보다는 차라리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요 안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너무 이거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너무 넓게 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팍 보니까 자료는 양기탁이 베델을 추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영국인 베델이 이 신문을 발행했대요. 베델이. 그래서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알 수 있겠네요. 대한매일신보. 베델은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들어왔던 영국인 기자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고종 황제가 베델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베델한테 우리 이름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름을 줍니다. 그러면 봐봐요. 베델. 자, 베델 이렇게 쓰는데 우리나라에 어에 이 배치는 없으니까 베델아, 너 한국 이름은 요 배자야. 그 다음에 델도 없어. 델이랑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오케이. 너의 이름은 배설이야. 고맙다면서요. 물론 한자 뜻은 좋은 의미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고종 황제의 장명 센스를 볼 수 있었고요. 자,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언급했는데요. 가볼게요. 방문국에서 발간되었다라고 하는데 방문국에서 발간된 것은 참고로 한성순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외에 한 개 더 있다면 한성주보입니다. 한성순보가 최초의 신문이기 때문에 한성순보 정도로 보실 거예요. 알겠죠? 보시면 되고 주보가 나와서 정답이 된다.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이승만 정부 시기에 폐간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향신문이겠네요. 3대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자유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신익희 선생님이 나왔는데 이 신익희라는 분이 중간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왔던 우리 조봉암, 이 조봉암이라는 분이 무소속인데 약 30%에 임박하는 득표를 보여버려요. 원래 올해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봤다시피 무소속이 나와서 30% 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런데 30%를 득표했다는 것은 차기 대권 후보인데 당시 조봉암이 무엇을 하느냐? 선거가 지나고 자신만의 정당을 만들어요. 진보당이라고. 근데 이 진보당이 주장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무엇이었느냐? 이승만 정부 시기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북한을 싫어하는 감정이 매우 심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승만 정부에서 내세운 모토가 뭐냐? 북진 통일이에요.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북한을 밀어버리고 통일하자는 건데 당시 조봉암이 뭐라고 하느냐? 평화 통일을 주장하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이 조봉암을 갖다가 빨갱이로 몰아요. 사회주의자로. 그래서 원래 국가보안법, 이 빨갱이들한테 적용하는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해요. 조봉암 맞춤으로. 그래서 신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봉암한테 적용시킨 다음에 판결 내립니다. 조봉암 사형. 그리고 나서 황급히 사형 집행까지 해버려요. 이것을 보고 난 뒤에 당시 경향신문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니까 경향신문까지 폐간시킨 사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경향신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하였다. 정답이라 부르고요. 문맹퇴치 운동을 위해서 분하로드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데 분하로드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동아일보입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을 보도하였다. 이것도 이제 동아일보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신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건 뭐 신문을 몰라도 괜찮고요. 굳이 따진다면 동아일보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동아일보에서 이것을 발표하면서 찬탁 반탁으로는 아니고 그러거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가볼게요. 수행평가 보고서 국권 회복을 위한 가해 활동인데 오케이. 자,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안창호, 양기탁 등이 만들었고 교육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과
무장투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애국개몽운동 단체였습니다. 이름은요,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신민회라고 했는데요. 신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독립문을 건립했다라고 하는데, 독립문은요, 독립자가 들어가는 단체입니다. 독립협회. 교조신호운동이라고 하는데, 교조신호운동은요, 동학교도들이 한 것이죠. 동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리에 따르면은 한울림 앞에서 양반이고 천민이고 동급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후기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사회이기 때문에 양반하고 천민, 동급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등 사상 주장하고 그 다음에 후천개벽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세상이 나온다, 이러한 주장을 하니까 이 동학을 만들었던 일대 교조 최재우를 갖다가 혹세무민의 제목을 씌워요. 세상을 유혹하고 무시한 백성을 유혹한다는 이유로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이 동학이란 종류가 계속해서 남으면서 이대교주 최시영이 자꾸 교세를 확장해요. 이 교세가 확장되니까 당시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좋은 종교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동학교도들 입장에서는 최재우가 만들었다고 말을 못해요. 이유가 뭐겠어요? 최재우는 당시 국가에서 인정한 대역죄인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대역죄인이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학교도들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일대 교조 최재우 스님은 대역죄인이 아닙니다. 신분을 복원시켜주세요 라는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국의 독립군 기지 건설하였다. 정답이고, 이것은요 어디냐? 자, 남만주 지역에서 삼원보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듭니다. 신흥 강습소. 그리고 이 신흥 강습소가 이름 바뀝니다. 뭘로 바뀌느냐? 신흥 무관학교. 됐죠? 오케이, 굿. 정답은 3번이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어학회고요.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학일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름이 비슷하죠. 하지만 신간회다. 됐죠? 일제시대고 이것은 그 나라가 망하는 1907년에 만들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하는데 가볼게요. 급료 문제로 오케이, 선해청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식 군인들이 선해청 담당자 민경호 집에 몰려가서 모두 부셨다. 그리고 민경호까지 없애버리죠. 그리고 왕비는 피신하고 임금은 별난을 수습하고자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던 사건, 이것은 무엇이다? 이모군란. 맞죠? 당시 구식 군인들은 13개월치 쌀을 못 받아요, 급료를.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선해청 책임자였던 민경호가 말합니다. 내일 줄게. 그런데 이 민경호가 주려고 했던 쌀을 민경호의 하인이 손을 대면서 문제가 생기죠. 민경호의 하인이 원래 있던 쌀에서 일부를 빼요. 그리고 빈자리를 갖다가 모래를 갖다가 넣어버리는데 당시 이 쌀 봉다리를 포대를 열어봤더니만 모래가 90%예요. 이 진짜 열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좋은 대학도 가고 원하는 대학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일했어요. 월급날입니다. 월급 봉투로 준대요. 잡았어요. 와, 진짜 돈이 많겠구나. 봉투 열었어요. 종이 막 돈 크기로 잘라 놓은 거예요. 바로 이거는 죽여버려요. 맞죠? 죽여버려죠.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이 월급 문제 진짜 민감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돈 못 받잖아요. 진짜 그러면 엎어버립니다. 진짜. 알겠죠? 열심히 일하시고 부자 되세요. 자, 금국 정보를 주장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묘청이죠. 좀 이따가 묘청 문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단발령 철회를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을미의병 때죠.
군무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의미사변. 군부께서 헤어컷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단발령에 반발한 거예요. 단발령 같은 경우에는 을미개혁 때 추진한 거잖아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털은 자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헤어컷 하래요. 네. 선생님도 헤어컷이 많이 변했죠.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스틸러 개념 완성 들을 때는 이 머리가 아니고 반틈은 이제 밀려 있었던 건데 그동안에 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네, 기르고 바뀌었는데요. 수업할게요. 자, 홍경래의 주도로 일어났다.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장룡령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장룡은요. 국왕의 친위 부대로서 정조때죠.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리무역정정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이모군란 누가 막아줘요? 청나라. 청나라 고맙네요. 청나라 상인에게 특혜 주겠습니다. 청나라 상인만 계양장 밖으로 나와서 짜장면, 탕수육 다 팔아. 특혜 주죠. 내지 통상권을 줍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다음 판결문에 나타난 민족운동의 역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가볼게요. 피고 땡땡땡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라고 합니다. 볼게요. 민족대표 33인의 명의.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독립선언에 했대요. 아이고 3월달이네요. 만세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은 무엇이 되느냐? 민족대표 33인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위가 너무 격화될 것을 우려해서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다음에 자수를 하고 국민들이 주도해서 3.1운동을 전개했네요. 가볼게요. 영향.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뭐냐? 첫 번째가 지도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1910년대 일본이 무력으로 차단하는 무단 통치를 하다가 이제 3.1운동을 맛보고 난 뒤에 살살하게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가볼게요.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고 하는데, 천리장성 첫 번째, 고구려가 살수대첩 이후에 당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 고려가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만들었다. 이름은 같지만 위치가 다른 성이었습니다. 됐죠? 굿. 군국기무처라는 것은요, 제1차 가보개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초정부적 기구입니다. 초정부적 기구라는 것은요, 뭐냐?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독단적으로 1차 가보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재물포조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모군란의 결과죠. 당시 이모군란의 결과,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거죠.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맞아 죽고 일본 공사관 불타니까 조선에서 말합니다. 죄송해요. 재물포조약. 알겠죠? 그 다음에 전국에 척합의가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흥선대원군대죠. 신명요 직후에 척합의를 세웠고요. 오케이,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굿, 좋았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미추침 반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서경 임원역에 궁궐을 짓고, 오케이, 대화궁이라고 합니다. 왕이 문공유? 공유? 연예인 아닌가요? 아니에요. 알겠죠? 자, 현판에 글씨를 쓰라고 명하였는데, 아니 이게 옷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이 선생님이 오늘 그 공무원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 성인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공유 알잖아요. 몰라요? 도깨비 몰라요? 알겠어요. 네, 모른다 할게요. 자, 모를 수 있어요. 공유라는 배우분이 있어요. 알겠죠? 네. 신이 지난번에 묘청 등을 쫓아내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이제는 신에게 현판 글씨 쓰라는 거예요. 아마 이 공유 입장에서는 묘청이 누구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쭉 보니까 왕이 서경으로 행차했는데 대학원 인국에 벼락이 쳐서 소말 나무가 상하였대요. 왕의 대신들의 논의에 따라서 개경으로 돌아왔고, 서경에서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다. 서경 천도가 무산되자 묘청이 난을 일으켰고, 이 묘청의 난 같은 경우에는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가볼게요.
자, 혈량과 실시를 주장하였다라고 하는데 앞뒤가 똑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조광조였죠. 조선시대 중종 때 조광조였고요.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한 것은 이만손 등의 영남 만인소죠. 조선 책략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일본 연비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만손 등이 말합니다. 전하, 중국과 4대 관계 맺은 지 200년 넘었습니다. 더 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본과 결연 맺으라고요? 일본 임진왜란 때 원수입니다. 어떻게 결연 맺어요? 미국과 연합하라고요? 미국? I don't know. 모르는 나라입니다. 모르는 나라를 불러들였다가 저들이 무리한 요구하면 전하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남 만인소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험에 나온다면 100% 이겁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때문이에요.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으로서 청나라 상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상인들이 피해를 입더라. 그래서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에 맞서가지고 무슨 운동이 벌어지냐면은 우리의 상권을 수호하자는 상권 수호 운동이 벌어지고 이 상권 수호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가 황국중앙총상회입니다. 됐죠? 굿, 좋았고요. 정동갱성 이문서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민왕 때 반원 정책의 일환이겠네요. 됐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굿.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가 전쟁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가볼게요. 이곳은 사막사. 사막사라면 홍익한 윤지 오달제를 말하는 건데요. 네, 저는 알죠. 아, 이거 나오네요. 네, 사막사. 근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포인트가 청의 침략으로서 무엇이 일어났을 때 청과의 화해를 끝까지 반대하고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에는 포인트 남한산성. 인조 나오네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서 45일간 항전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우리 인조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다? 병자호란입니다. 이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해버리고 그 이후에 조선정부에서는요.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벌어집니다. 가볼게요. 별무반이 조직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별무반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윤관이고요. 됐죠? 여진의 침공 때 처음에는 패배를 하고 문제점을 보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보병이 주력병사인데 저들은 말탄 기병이 주력병사다. 특별한 무술을 지닌 부대를 만들자. 별무반 만들고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동북 구성을 쌓았고요. 정답은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이고 강하도 조약이 체결된 것은 뭐 때문이다? 운용호 사건 때문이잖아요. 됐죠? 구미위험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외교 활동을 위해서 미국에다가 설치한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망이 망소의 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일어나느냐? 무신집권기에 일어납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주시면 되겠네요. 2번. 됐죠? 굿. 자,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배급부터 기분 나빠. 가볼게요.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 중일전쟁 이후니까 일제강점기 제3기. 저는 수업할 때 일제 정책을 1910년, 20년, 3, 40년대로 구분할 때 10년대를 1기, 20년대를 2기, 3, 40년대를 3기라 그래요. 1기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무섭다. 1기고요. 2기는 딱 봤을 때 거짓말하는 거고 3기는 딱 봤을 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 보니까 어디 갔어? 왜 식량을 자들이 배급해? 그리고 또 물자를 다 뺏어가요. 뺏어가놓고 또 배급을 한대요. 기분 나쁘다. 선택지에서 기분 나쁜 거 찾으러 갑니다.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신식군대인데 기분이 안 나빠요. 신식군대. 이것은 개화정책 때 만들어진 신식군대죠. 쌍성총관부가 설치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려시대
몽골이 설치한 거죠. 몽골. 조선 태양령 무서워 so scared다. 일제강점기 제1기 1910년대고 뭐야 황제의 국가에 신하된 백성으로서 충성 맹세하래요. 뭐야 기분 나빠. 정답 4번이고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을사늑약에 반발한 거죠. 됐죠? 이준, 이휘종, 이상설이라는 분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됩니다. 됐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인에서 끝납니다. 뭐예요? 한국항복군. 충칭에서 창설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일선전포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광복이라고도 또 나오네요. 됐죠?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에는 대일선전포고 그 다음에는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을 흡수했다는 것도 이번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는 영국군과 연합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연합해서는 국내 침공 작전을 계획합니다. 가볼게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죠.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고 안중근 의사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이분이 쓰다가 순국하신 책 동양평화론까지 꼭 키워드로 기억합니다. 대마도 스시마섬을 정벌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딱 조선시대 세종 때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봉오동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홍범도가 이끌었습니다. 뭐요?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강도 일본을 쫓으려면 의로운 일을 맹렬히 행해야 됩니다. 의열단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연합해서 국내 직무 작전이다.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겠네요. 5번. 됐죠? 굿. 자, 14번입니다.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디로 쳐들어왔어요? 강화도에. 그래서 한성근은 문수산성, 양헌수는 정족산성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친구 중에 문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문수산성. 오늘 좀 이따가 만나기로 했거든요. 문수산성. 여러분들 문수쌤이 뭐 하냐면은 국어를 가르쳐요. 국어 제가 봤을 때는 잘 가르치거든요. 문수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무슨 소리죠? 양원수 정족산성이죠. 자,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병인양요댐을 알 수가 있겠네요. 병인양요와 관련된 탐구활동 가볼게요. 병인양요 같은 경우에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흥선대원군의 병인양요의 원인이 병인박해라는 건데 볼까요? 오케이, 정답은 바로 1번이고 아간파천의 결과라고 하는데 아간파천 같은 경우에는요. 이후에 열강에 연락 강한 나라들의 이권 침탈이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다? 독립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구서당 같은 경우에는 뭐다? 민족융합이잖아요. 민족융합. 우리 신문왕의 업적 같은 거 볼 때는 뭐다? 신문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와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신문왕은요 과제가 있습니다. 늘어난 인구와 영토인데 영토도 옛 고구려 땅, 백제 땅도 있죠. 그 다음에 인구도 옛 고구려, 백제인 다 있어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요 구서당 이 중앙군에다가 과거의 고구려인, 과거의 백제인, 심지어 북쪽에 말가림까지 넣어서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노력했고요. 또 뭐냐, 행정구역도 옛 고구려 땅 3개, 옛 백제 땅 3개, 구주 9개의 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왕의 뭐다 민족융합 정신은요 정말 평화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새가 있어요. 우리 길거리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예요?
둘기, 닭둘기라 불리는 둘기,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 어떻게 울어요? 9999 울죠. 99, 999, 999. 그래서 국학 설립까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은 신문학 문제 다 맞출 거예요. 백두산 정계비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간도 지역과 관련된 분쟁이고요. 사군육진 개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세종과 관련된 것이겠네요. 됐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15번입니다. 밀주친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보통 선거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케이, 끝났네요. 50 총선거. 안타깝게도 38도선 이남, 우리만 한다. 왜? 유엔 소총에서 말했죠. 실시 가능한 지역에서만 해라. 맞죠? 그러면 50 총선거에 따라서 구성된 국회는요. 초대 국회인데 이 초대 국회에서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재헌국회라고도 불린다고 했습니다. 맞죠? 재헌국회. 하면 초대 국회, 재헌국회에 시험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은 두 개의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첫 번째가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법이고요. 두 번째가 농지개혁법이라는 거. 요 포인트를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가보겠습니다. 집강소라고 했는데 집강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언급됐습니다. 전주 화약의 결과 농민자치기구가 만들어졌으니 그것을 집강소라 하고요. 허니육조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관리와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본 6가지가 허니육조고요. 교육입국조서라고 하면은요. 포인트가 되는 것이 2차 가보개혁 되죠. 2차 가부개혁 때 홍범 14조가 반포되고 홍범 14조의 11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달에 교육입국조서가 나오고요. 좌우합작 실원칙이라고 하면은 좌우합작위원회가 될 것이고 좌우합작위원회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정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됐죠? 굿.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뭘까요? 가의 경제개발 정책과 사회 변화라고 합니다. 기획의도. 가가 실시한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합니다. 포인트. 수출 100억 달러. 새마을운동 전태일 본심까지 우리는 이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정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빛과 그림자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공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져요. 도시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지니까 도시는 발달하는데 농촌은 발달 못하더라. 그에 따라서 농촌을 근대화하자는 새마을운동. 그리고 또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기업한테 특혜를 주다 보니 기업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더라.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전태일 열사가 몸에 불을 지르는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됐죠? 가볼게요. 유신헌법. 정답이고요. 박정희 정부 하면은 유신헌법 빼뜨릴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제라고 하는데 금융실명제는요. 김영삼입니다. 서울올림픽을 개최했다라고 하는데 서울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고요. 노태우 정부는 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서 무슨 외교를 성공리하게 되느냐. 북방외교. 중국, 소련, 동구권에 가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는데 그들과 외교관계를 맺게 됩니다. 북방외교. 6.29 민주화선언이 발표된 것은요. 전두환 정부 때죠. 전두환 정부에서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니까 당시 국민들이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아니 직선제 안 되는데 4월 13일 날 헌법을 수호할게 간선제 유지할게 라고 하니까 뭐다 6월 민주항쟁이 팍 일어났고 6월 민주항쟁은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에 의해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고 일단락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만든 것으로 참고로 1908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의 포인트는요. 일제강점기 제1기가 아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이 토지조사 사업 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전에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에 의해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정답은 1번이고요. 17번입니다.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근현대사의 비중이 늘다 보니까 아마 6.25 전쟁도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이 죄송해요. 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 교육과정이 바뀌면 시험 문제들이 되게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한국사가 필수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을 때 정말 쇼킹했어요. 왜? 한국사의 난이도가 급 하락했거든요. 그때 6.25 전쟁 하면은 100% 뭐다? 인천 상륙작전이 답이었고 임진왜란 하면은 무조건 이순신이 답이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6.25 전쟁도 난이도가 좀 쉬워진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하고 재작년만 해도 6.25 전쟁 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한 번은 조선 건국동맹 볼 수 없다 답이었고요. 6.25 전쟁 시기에 볼 수 있는 사건 해가지고 발췌견 조금 꼬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쉽다.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6.25 전쟁이죠. 정답 뭐냐? 인천 상륙작전. 너무 간단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우리 작년에 나왔던 포인트대로 6.25 전쟁 도중에 볼 수 있는 거, 볼 수 없는 거 이거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정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죠. 1920년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운요 사건 때문에 무엇이 체결된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요. 13도 창의공 같은 경우에는 정미의병 때고요. 통리기화문은요.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1880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인천 상륙작전이 정답이다. 됐죠? 굿. 자, 18번입니다.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쭉 보니까 포인트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대요. 됐죠? 이것은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뭐예요?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때는 평화의 분위기가 지속됩니다.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딱 이루어지거든요. 가볼까요? 정답은 1번이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박정희 정부고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입니다. 밑에 6.15 선언 나오네요. 김대중 정부.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것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고 이 선언의 영향에 따라서 개성공단 건설과 경의선 복구에 합의 본다는 거 우리가 배웠고요.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강령을 공포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이봉창 의사 나왔고 김구 주도로 결성된 이 단체라고 합니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있었던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던 이 단체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의 시험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요. 여기에 소속되었던 두 명의 의사를 알면 됩니다. 이봉창, 윤봉길 의사 볼게요.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봤다시피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특별한 무술을 지닌 부대 별무반이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고요. 배고인 사건으로 와해된 것은 아까 전에 문제로 나왔던 신민회였습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것은 애국개몽운동단체 대한자강회고요. 윤봉길 의사 정답이라 부르고
러시아에 대해서 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단체 뭐였어요? 독립협회.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러시아의 재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습니다. 됐죠? 굿. 따라서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5월의 광주라고 하네요. 참여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광주 시민들이라고 합니다. 계엄군의 폭력에 맞섰다고 합니다. 전남도청 시민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가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이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냐? 신군부의 퇴진과 비상계엄 처리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가볼까요? 굴욕 외교 결사 반대를 외친 것은 6.3 시위, 박정희 정부 때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발한 것이고요. 4.14 호원 조치 철폐를 요구한 것은 6월 민주항쟁, 기복견 등 급진기아파가 주도한 것은 갑신정변,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였다. 정답이고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것은 4.19 혁명입니다. 됐죠? 굿.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굿.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한 그 4월 학력평가 문제 모두 해설을 마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4월 달이 밝았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죠. 선생님도 올해 1월 달이 되었을 때 계획했던 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진전한다 라고 있었는데 너무 추워요 하다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더워요 라고 하면은요 어느새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수능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과정 누구보다 힘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정확하게 합니다. 선생님이 수능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공부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제일 힘든 일을 정말 성실히 잘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페이스대로 가시고요. 6월 모의고사 대박 나시고 9월 모의고사도 대박 나시고 수능 때는 더 대박 나서 꼭 원하는 목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이 조금 있다 그러면 저의 기본 개념 완성 강의 신실러 수능 개념 완성을 함께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요. 하루 만에 끝내는 수능 파이널 강좌를 통해서 6월 모평 완벽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파이널 강좌와 또는 제가 훗날 하고 있는 다른 강의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상이었습니다.